우리 뭐 할래? 재민아 뭐 할래? 자, 갑시다. 무소유 가자. 야, 무소유가 뭐야? 소유하지 말자고. 앞에 봐. 이거 진짜 간단해. 이제 얘들아 끝으로 갈수록 설명이 좀 더 짧아질 거야, 얘들아. 좋지? 아, 시에서 푸른밤이라는 이제 큰 관문이 하나 남아있기는 해요. 푸른밤. 알겠지? 그거 좀 세다. 자, 앞에 봅니다.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뭐, 이거 수필이지? 맞죠? 나라는 이제 승려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를 받았지? 그렇지. 난초를 받았지. 그래서 이제 정말 애정을 갖고 키웠지. 애정을 듬뿍듬뿍 주면서 키웠단 말이야. 그거 그냥 뭐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웠어.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또 그리고 꽃이 예쁘게 피니까 또 이쁘대. 혜원아, 나를 봐. 쟤는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 여기를 통해 수업을 듣고 있다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실시간 뭐야.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 난초에 애정을 쏟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또 이거를 또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날이 갈수록 뭐가 깊어져? 애정이 또 깊어지지.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다른데 이제 외출을 해서 뭐 봉사도 하고 이럴 기회가 있어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날씨가 어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장마가 끝나가지고, 장마가 끝나가지고 너무 예뻐. 그래서 오랜만에 비도 그치고 날씨가 너무 좋다 하는 순간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난초가 생각났어. 난초를 내가 어디다 내놓고 왔거든? 바깥 땡볕 아래에 내놓고 왔거든. 난초가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그 순간 플러스였던 난초. 그러니까 날씨를 플러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야? 난초 생각을 못했을 때. 근데 난초가 생각나는 순간 이 플러스였던 날씨가 뭐로 변해버린 거야? 마이너스로 변해버린 거야.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 이 순간 얘가 뭘 깨달은 거야? 아, 소유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난초에 애정을 쏟고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해됐어? 아니,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상황을 놔두고 나한테는 지금 그걸 마이너스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네? 그거는 결국 이거에 대한 뭐? 소유. 다시 말하면 이 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좀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그리고 났더니 나는 내가 이렇게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주고 나면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땠다? 홀가분해졌다. 이해됐어, 분명히? 이게 끝이야, 얘들아.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부연 설명이 조금 길어서 거기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이 있는 난초 두 분을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길렀어요. 얼마나 정성스럽냐면요. 네모박스. 난초를 뭐라고 불렀어요? 애들이라고 불렀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초에 대한 애착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얘들아. 노란색 파트 가겠습니다. 한낮이 되다 장마에 거쳤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려서 너무 예뻤어. 근데 아차! 그때야 문득 생각이 난 난초. 그래서 찬란한 햇볕이 어떻게 됐다고?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갑니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마음속으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어떤 것? 괴로운 것임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 산철 유행기가 뭐냐면 속세 다니면서 수행하는 시기라고 써놨죠? 나그네 길을 떠나지도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방을 비울 때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그 화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미처 생각 못하고는 돌아와서 다시 들락날락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건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이제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 난초처럼 말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파랑색, 이제 뭐야? 분홍색에서 벗어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분홍색에서 벗어난 거 무슨 색? 파랑색. 얼매임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어떤 마음?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필기 잘 쫓아와. 그래야 빨리빨리 나간다.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집착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홀가분하고 얼매임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보여진다. 근데 그거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먹고. 이해돼요? 그게 정말 인간의 역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소유사라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죠? 자, 계속할게요.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이다. 밑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왜 끊임없이 싸워요? 싸우기 가지려고. 맞아. 소유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자, 계속할게요. 소유욕은 뭐와 정비례한다?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뭐 했어요 지금? 확정시켰네. 이에 맹방이 동맹국이에요. 동맹국들도요. 오늘에서는 맞서게 되는가 하며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우리 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무슨 관계? 이해관계. 이해가 뭐야? 이득과 손해. 이해됐어요? 이득과 손해 때문에 이런 소유의 바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게.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소유에서, 얘들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분홍색에서 하늘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자, 읽어볼게요.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에서 방향을 바꾼다면, 얘들아, 쉽게 다시 읽을게요. 소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가 없을 것이다. 전쟁 없어진다고. 됐어요? 야, 걔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러시아. 먹으려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근데 그런 집착 벗어나면 싸울 일 없을 것이다. 이해됐나요? 근데 간디 얘기를 하네. 간디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얘들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라는 거는 내 말의 설득력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와, 소유가 왜 범죄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환경 그런 캠페인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한쪽에서 전기를 막 쓰고 있으면 다른 빈민국에서는 어때요? 촛불도 막 켜서 쓰고 있는 그런 약간 포스터도 많이 봤죠. 재화라는 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한정돼 있다고 얘들아. 내가 가지는 만큼 누군가는 못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뺏었다. 그래서 내가 가졌다라는 거는 범죄다라고 간디가 표현한 말을 이해해요? 네, 요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이 된다. 그가 무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없을 때 하난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의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분홍색이 다 지금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자,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뜨게 되는 거, 들뜨게 되는 거. 이 소유 때문에 들뜨게 되는 거야. 자기 분수도 몰라. 왜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차 끌고 다니면서 돈 많은 척 행세하는 그런 것들도 뭐야. 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왜 우리 카푸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한 번은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내 몸마저 훌훌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하고만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건 뭐야. 내가 내 육신을 버리고 떠나가잖아. 그치?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 내가 아무리 많은 돈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 갖고 있어도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다고. 생각해봐. 진시황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왕이었는데 결국 죽었잖아. 이해됐어요? 그거 물량이 어떻게 막지? 못한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계속할게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하와이에 별장이 있다고 생각해봐. 난 그럼 지금 무소유야, 소유야? 소유지. 남들이 다 부럽다고 생각할 거야, 얘들아. 근데 난 그럼 휴가철 때마다 어디에 놀러 갈까? 하와이. 내가 근데 별장이 없어서 난 너무 행복해. 왜? 하와이만 갈까? 아니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지. 온 세상이 다 가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별장 하나를 가지면 나는 하와이밖에 못 가죠. 하지만 별장을 안 가진다면 나는 하와이도 갈 수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크게 버리면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 이거 이해되지 방금? 별장 한 채 안 가지면 온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어,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소유의 영리. 얘들아, 무소유의 영리에다가 파란색 네모박스 연결시켜주면 좋겠죠. 무소유의 영리가 뭐야? 크게 버리면 크게 가질 수 있다. 역설법이잖아, 얘들아. 이번 작품에 역설법 꽤 나온다,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이 됐습니까, 얘들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무소유였는데, 이거 왜 한 거지, 얘들아? 얘들아, 그 선생님이 그 제목, 다행이다. 제목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 이옥설이라고 오타 났다. 여기 지금 수호제기랑 이옥설이 집을 소재로 다룬 두 작품을 비교한다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게 내가, 잠깐만. 이거 내가 복붙 하다 보니까 이거 안 고친 것 같아. 근데 내용은 고쳐놨거든? 집을 소재로 다룬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한다라고 써있죠. 요거 그냥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수호제기는 맞고요. 이옥설만 그냥 뭐로 바꿔주면 돼요? 무소유로 바꿔주면 돼요. 내용은 맞아요. 다행히 선생님이 내용은 잘 타이핑 쳐놨네요. 됐나요? 네, 요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소유 끝났습니다. 특징만 읽고 끝낼게요. 경험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했고요. 인용을 통해서 설득력 높이고, 이거 인용 누구 거 했지? 네, 맞아요. 수호제기는? 맹자. 그죠? 근데 얘들아, 성현의 경전은 인용한 게 아니라 예시를 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설적 논리는 어디 나왔어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소유까지 나갔습니다. 자, 재민아 한번 끊어주시고. 진짜 아미들 부르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할게요. 그래서 괜찮아. 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교술의 교자는 가르치다. 술은 뭐예요? 서술. 가르치는 걸 풀어서 써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배우는 게 다 수필 또는 기 또는 설이라는 제목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뭘 느끼냐면 내가 한 몇 년 전에 그 문선생님 미추홀에 계실 때 설만 한 11편 한 적이 있거든? 그때가 문득 생각나. 지금 프린트가 있어, 심지어. 근데 그때 참화설이 있었거든. 소유의 본질 따지는. 그때는 무소유는 없었는데 무소유는 아마 여기 교과서에 있어서 하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옥설. 설도 그래서 이옥설이니까 설. 알겠죠? 같은 장르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옥설 갈게요. 제목이 이옥은 뭐예요? 지붕을 고치다. 설은 뭐예요? 이야기. 이것도 그러면은 경험과 깨달음이 들어가 있겠죠.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확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쉽잖아, 얘들아. 뭐야? 집이 몇 채? 많아요. 집이 3개, 지붕이 3개. 그 중에서 2개는 어때요? 비가 샌 지 오래됐어. 근데 1개는 어때요? 비가 샌 지 조금 됐어. 그래서 이거를 3개나 고장났으니까 이제 고치자 라고 해서 고쳤어. 근데 요 빨간 거 이거 빨간 거란다. 빨간 게 어딨어? 이 비가 샌 지 오래된 2개는요, 고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 그래서 비용이 어때요? 많이 들었어. 근데 얘는요, 덕분에 빨리 고치게 됐어. 빨리 고치게 됐던 얘는 어땠어요? 다 썩지 않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지. 그래서 비용이 어땠어요? 적게 들었지.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게 뭐야? 이 사람의 개인적인? 네, 맞아요. 개인적인 경험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다가 대응시키는 거야, 얘들아? 사람의 몸에 대응을 시키는 거지. 여기서 나온 전개 방식이 뭐예요? 유추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확장이라는 말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의미를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이해됐어요? 사실 나는 사실 나 여기서는 확장이라는 말 안 쓰는데 태연이 필기 보니까 확장이라고 써있더라고. 맞지? 그래서 내가 오늘 니네 그 프린트 갖고 오라고 한 거야. 내가 본 필기는 태연이 한 명 것뿐이라서. 규찬이 것도 봤다. 맞아. 규찬이도 맨날 프린트 갖다 줘가고 열심히 갖다 줘서. 그래서 내가 프린트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 필기도 보고 싶어서. 물론 너희는 한 선생님 거라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갈게요. 근데 나는 원래 여기까지는 유추만 하는데, 어쨌든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낸 거니까 이거 확장까지 가시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뭔가, 비가 새는 것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오래되면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못 고쳤어. 내다버려. 자, 하지만 잘못된 것을 금방 알고 고치면 다시 쓸 수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친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자 성어가 뭐예요? 개가천선할 수 있다.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빨리 습관, 나쁜 습관 고쳤어. 뭐야? 괜찮아진다고, 얘들아. 그래서 금쪽이 그렇게 유행하나 봐. 어렸을 때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건가 봐.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또 이번엔 누구한테 가져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겠지. 되지 않을까? 그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마찬가지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힘들어? 백성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확실히 여기서도 다시 유추 썼지만 여기서도 확장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뭐야?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 필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행랑체에서 어디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에서 어디로? 나라의 정치로. 이해됐나요? 자, 회색 파트 확인할게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인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사회적 차원으로 유추하고 확장시켰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나머지는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같이 하나하나 읽을 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해됐어요? 네, 이 정도 이op수라면 마칠 수 있겠네요. 네, 끊어갈게요.